이제 흔히들 많이 하는 차트 분석은 구행지표입니다. 시세가 만들어진 것을 도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행지표입니다. 차트 분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선행지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차트에서 뭔가 이슈가 터지고 거래 대금이 들어오기 이전에 고유의 패턴이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종목이 상승하기 이전에 이슈가 터지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매집이라고도 하죠. 고유한 패턴이 만들어지고 특징주 뉴스가 나오면서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많이 분석하는 사람들은 상승 초입에서 잡을 때 상당히 유용하게 많이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차트 분석을 많이 할 때는 이 종목 좀 상승이 나올 것 같다, 매집을 한다, 패턴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 상승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이제 상승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차트 분석에서 어떤 고유의 패턴이 만들어지고 매집의 흔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차트 분석을 하게 되면 선행지표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기준 양봉이 나오기 이전에 차트에서 뭔가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캐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행지표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만큼 활용을 잘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현대차도 상승이 나왔고 화장품 관련주들, 시진핑 방안에 맞춰가지고 화장품 관련주들도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긴 행보장에서 상승 이후에 오늘 타결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동안에 나왔던 뉴스들은 타결이 힘들지 않겠나라고 나왔기 때문에 많이 매수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차트의 패턴을 봤을 때는 상승 이후에 행보조정, 박스권을 만들고 있어서 여기서 변곡점이다. 위든 아래로든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 그럼 변곡이다라고 제가 타결이 힘들지 않겠나는 쪽으로 너무 많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확인 매수 관점에서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극적으로 타결이 되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도 보면 고유의 패턴을 만든다라는 거죠. 상승 이후에 행보를 하면서 이슈를 기다렸다가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되면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거죠. 차트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죠.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패턴이 왜 만들어졌을까에 대해서 추적하고 분석하다 보면 일정이라는 게 나오고 이 종목이 뭘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일정 부분을 알게 됩니다. 차트 분석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제일 먼저 상한가에 들어간 게 오가닉 코스메틱인데요. 가격 조정이 나왔죠. 가격 조정이 나온 이후에 긴 행보를 만들었습니다. 긴 행보를 만들고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바닥에서 이런 다중 바닥을 만들고 긴 박스를 만들면서 일정이 만들어지면서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패턴들을 봤을 때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거친 상태에서 들어온다. 이런 것들도 바닥권에서 캔들이 나오고 이틀 동안 거래량 줄이면서 음봉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는 이런 패턴들도 하나의 힌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거래량이 없으면서 패턴을 만든 거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상승 이후에 흐름을 보게 되면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온다는 걸 좀 볼 수가 있겠죠.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우리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여기도 똑같은 흐름이 나왔죠. 양봉 이후에 이틀 동안 조정받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고유의 패턴을 만들고 상승이 나오는데요. 상승하는 것들이 이런 추세선을 돌파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패턴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지면 이런 구간에서는 전혀 존재감이 없습니다. 상승 이후에 이중바닥 형식을 만들고 여기서 이틀 동안 조정을 받고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지 전혀 여기서는 알 수가 없다. 이런 일정을 가지고 패턴을 만든다라는 거죠. 돌파가 나올 때 따라 들어가서 이제 매수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차트 분석을 하다 보면 고유의 패턴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상승 이후에 박스를 만들고 오늘도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럼 오늘 상승 나온 종목들 찾아보면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상승 주고 N자형 목표치까지 나와주고 다시 하락 나오는 게 아니라 박스권을 만들고 지켜주는 거죠. 하락이 나오지를 않고 지켜주다가 전전일 거래가 들어오면서 이틀 동안 상승이 나오는 거죠.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이 이런 패턴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도 캔들을 뒤로 백을 해서 보면 단봉단봉으로 상승해서 박스를 만드는 거죠. 이 박스를 만들고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상승이 나오고 오늘도 상승이 나오죠. 지금 상승이 나오는 패턴들이 상승 이후에 가격 조정을 주는 게 아니라 상승 이후에 박스권, 행보 조정을 준다라는 거죠. 강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이런 패턴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시장에서 이슈가 매일 변하고 테마의 종목들도 변하듯이 시장의 패턴들도 매일 바뀝니다.
뭐 2, 3일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신고가에서 눌림목 주는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이 많이 나왔어요. 상승 이후에 가격 조정을 주지 않고 박스권 조정을 주는 종목들이 다시 양봉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시장이 강할 때 주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요. 시장이 약하거나 수급이 제한적으로 움직일 때는 상승 이후에 가격 조정을 주고 날아가고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죠. 업종 대표주들이나 외국인과 기관 수급주들이 주로 상승을 보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주지 않고 행보 조정, 기간 조정만 거치고 주로 상승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수의 흐름을 보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그래서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인데요. 상승 이후에 N자형 목표치까지 상승이 나왔죠.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시장의 돈들이 업종 대표주들 쪽으로 몰려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식시장이 3,000조, 3,300조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아마 본 것 같은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순주까지 합치면은 걔들의 시가총액이 1,000조가 넘습니다. 시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이쪽으로만 수급이 들어가면서 상승이 나온 거죠. 물론 원전도 나왔고 조선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시장을 들어 올렸기 때문에 시장은 3,000피, 4,000피, 4,000피를 돌파를 하고 뭐 5,000피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실질적으로 체감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지금은 상승하는 종목들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 외에 중소형주들,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인분들이나 중소형주에 좀 물려있던 사람들은 전혀 지수 4,000피라고 해도 체감은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구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차별화 장세라고도 하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불합리한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또 이런 거 보면 좀 공평하기도 합니다. 최근까지 중소형주 단에서 돌아가면서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패턴주들이 많이 상승이 나왔는데요. 근데 최근 한 2, 3개월 정도는 지수가 강하게 움직이면서 조선, 방산, 원전, 오늘은 뭐 현대차도 상승이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업종 대표주들이 상승이 나옵니다. 그동안에 고액 투자자들, 중장기관점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유했던 사람들은 이제는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상태고 물려있던 사람들이 이제 탈출하는 흐름이 나왔을 것이고요. 그럼 언제까지 계속 이어가냐? 이제는 목표치까지 다 찼다. N자의 목표치까지 찼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조정을 기다릴 때다라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 전망을 많이 내놓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그런 구간에 와 있고요. 이 구간에서 목표치까지 찼기 때문에 물론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이렇게 상승한 구간에서 가격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다시 또 물리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 매매가 잘 되지 않고 손절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되는 거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목표치까지가 도달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더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 하락이 나왔을 때 바로 대응이 가능한 사람들은 지금 고점 종목들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매매를 하면서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분들이나 실시간 대응이 잘 안 되는 분들, 초보자분들은 이런 구간에서는 일정 부분 현금을 챙겨놓고 관망하는 게 낫다. 조정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매를 잘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장세가 어떻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목표치든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응이 잘 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매매하되 대응이 잘 안 되고 지금 내가 말하는 걸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매하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서서 쉬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강세 패턴을 움직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의 패턴들도 그런 흐름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을 가지고 그렇게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상한가 종목 한 2종목밖에 안 나왔고요. 오늘 2,000종목 이상이 이제 하락을 보였고요. 그리고 FA가 얼추 끝나가면 이번 주말 지나고 나면 이제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까? 지수는 더 이상 상승하기 힘들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게 제 생각이고요. 최근에 상승 나왔던 거는 외국인들의 강한 수급을 통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쉽게 죽지는 않는다. 가격 조정.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가격 조정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박스권의 형태를 두면서 왔다 갔다 하다 일정 시간을 보내고 다시 재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하는 게 맞겠죠. 지금까지는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이제는 박스 구간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시장의 주도주나 대형주들은 제한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 밑에 단으로 중소형주 단으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다. 지방선거도 이제 내년 6월이잖아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테마군들도 강하게는 상승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일정 부분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아요. 차트를 보면.
하루하루 상승했던 종목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특징주 분석을 하시고 그중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들과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들 위주로 어떤 패턴이 만들어졌는지도 같이 분석을 해보셔라. 어떤 패턴들이 움직일 것인가가 일정 부분 유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번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장을 분석해 나가면 무조건 이슈만 분석을 하고 뉴스만 분석하는 것보다는 차트와 뉴스를 접목해서 같이 분석을 해보면 좋은 종목들을 발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을 잘 하면 굉장히 이점이 많습니다. 그만큼 노력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차트의 흐름과 상승 종목의 패턴을 잘 체크하고 주요 일정과 뉴스를 같이 분석을 한다면 여러분들만의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